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19년도 12월 16일 정부에서 또 다른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바로 나온 대책을 한번 읽어보는데 워낙 페이지 수가 많아가지고 읽어보고 Q&A도 한번 다 보고 정리하고 그 중에서 무엇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해당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고요. 저희가 1216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양도세, 종부세, 대출, 그리고 임대사업자, 분양가 상한제 내용까지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앞으로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저런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에 대한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현 정권 들어와서 17년도 82 부동산 대책,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까지 이어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목해 보실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보다 추가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같은 경우는 기존의 LTV 규제가 40%였는데 이게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그대로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낮춰놨습니다. 시가 15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되도록 막아놓았는데요. 이와 또 별개로도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913 대책에서 고가주택 9억이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도록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죠. 공적 보증이 안 되도록 해놨었는데요. 여기서 사적 보증, 대표적으로 서울 보증 같은 경우에서는 담보대출이 여전히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도 사적 보증도 공적 보증과 동일하게 규제를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대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율 자체를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킵니다. 각 구간별 세율을 상한시키게 되는데 이와 별개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이 있었는데요. 이 세율 역시도 추가적으로 인상하여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도 더 납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존의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0%까지로 높여놨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0%로 있었던 것들 역시 300%로 동일하게 높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양도소득세예요. 이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되는 부분들 중에서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변천사가 워낙 많았었죠. 2017년도 82 대책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년 30% 주던 거를 아예 없애버렸고 2018년도 913 대책이 나오면서 1주택자에 한해 10년 80% 적용을 해주던 거를 2년 거주를 채워야지만 80%, 2년 거주를 안 채우면 2020년도부터는 15년 30%로 낮추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2019년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는 2년 거주를 했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해준다는 얘기는 앞서서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애초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지 40% 적용, 그리고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 40%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2년만 거주를 했었으면 그전에는 됐었는데 지금 2년 거주만 하더라도 최대 10년 동안 보유했었다고 했을 때 2년 거주치에 대해서만 거주기간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는 최대 4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적으로도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도 변천사가 있죠.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게 되었는데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은 이 2년에서 1년으로 더 추가로 줄게 되었습니다. 1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거주 요건의 추가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다. 그럼 3년 이내 혹은 2년 이내 매각을 하면 됐었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는데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매각도 있지만 1년 이내 입주도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1년 이내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입증이 된다라고 했을 시 최대 2년까지 유예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에 대해서도 한 가지 건드리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 얘기했을 때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더 걷고자 얘기하면서 분양권 역시도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양도세 중과에 카운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양도소득세율 자체도 변경을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40%,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 외와 동일하게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50%,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40%로 세율을 이제 바뀌게 되고 2년이 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적으로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축소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도 기존에는 미성년자도 등록이 가능하던 걸 앞으로는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도록 바꾸게 되었었고요. 기존의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한 기준만 있지 가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양도소득세와 같이 6억 기준 가액도 신설하게 되어서 혜택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외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거는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었습니다. 기존의 강남 일부 구라든지 마용성의 한 개 구씩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자체를 크게 늘려놨습니다. 서울 13개 구를 지정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남 4구, 마용성 이런 식으로 지정했고, 그 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영등포, 양천, 동작, 서대문, 중구, 광진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로도 경기권에서 과천, 광명, 하남의 몇몇 개의 동들을 지정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전에 비판받았었던 것을 위식했는지 풍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광역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 있겠네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은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재당첨 금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을 투기과열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억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외로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나한테 받아들이게 되는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변동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보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답습돼서 강화가 되는 추세인데요. 기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던 게 이런 규제 때문에 집값이 잡혔었던 게 아니었죠.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갔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 때문인데요. 주택수가 많다라는 의미로 세금 더 내게 하면 외곽 지역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중심 지역으로 쏠리게 된다. 다주택자 억제 정책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습 효과가 그대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타난 이후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청적으로 대출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인데 집을 새롭게 취득하려고 했었을 때 서울에 40%밖에도 대출이 안 했었던 거를 이제는 9억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20%로, 15억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출이 안 되도록 막아놨었습니다. 그러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까요? 애초에 대출이 안 됐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택을 취득했느냐? 갭 투자를 했었죠. 전세를 끼고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는 데 대해서 제약이 없죠.
그리고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었는데 역시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적용받게 해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받든 뭐든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상 2년 거주를 안 채우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장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정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흡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20년도 6월까지 다주택자들한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겠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라는 거는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예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면제 대상을 늘려줬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퇴로도 생각해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좀 미흡하다 라는 게 제 정리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났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타격 자체도 이미 파리 대책 때, 9.13 부동산 대책 때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들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막상 뭔가 페이지 수는 많고 규제에 대한 대상들은 많긴 한데 이게 과연 어떠한 영향인가 보면 생각보다 강하진 않다.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들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해 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12.16 부동산 대책 역시도 다주택자 억제 정책에 대한 연장선이다. 그리고 타격 자체도 좀 약하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양극화에 대한 심화가 더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중요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